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짓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LK99를 합성해본 결과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저항이 너무 커 전도성을 측정할 수도 없는 절연체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돼지의 신장을 이식한 뇌사자가 한 달 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호흡 보조 장치를 부착한 57세 남성에게 이식된 돼지 신장이 32일째 정상 가동하고 있는데 돼지 신장 이식 사례 가운데 최장 기록입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에서 교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부모 상담에 예약제를 도입하고 근무 시간이 아닌 상담 등을 교원이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아, 현대차, 벤츠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차량 13만 6천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될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현대차 제네시스 G90은 안전띠 조절 장치 불량이, 벤츠 E350, 포매틱 등은 연료 펌프 내 부품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죽은 새끼 돌고래를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업고 다니는 모습은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제주 근해에서 올해만 3번째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상온 초전도체라며 한국 연구진이 공개한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었다는 과학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력 학술지 네이처가 지난 7월 말부터 진행된 과학계 분석 결과와 해외 과학자들의 반응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LK99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LK99가 공개된 후 진행된 초반 검증에서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확증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 수십 건의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전문가들이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검증 결과를 보면 먼저 미국과 유럽 연구진이 LK99는 구조상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실험과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과학자가 LK99가 초전도성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불순물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LK99 한 개가 합성될 때마다 17개의 구리와 5개의 황이 남게 돼 황화구리 등의 불순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해당 과학자는 황화구리가 상변화를 일으키는 온도가 104도라며 이 온도는 한국 연구진이 주장한 초전도체 상변화 온도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검증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LK99 합성 시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수 LK99를 만들었다며 보라색의 투명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결정을 검증한 결과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저항이 너무 커 전도성을 측정할 수도 없는 절연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LK99가 미약한 강자성과 반자성을 보이지만 자기장에서 부분적으로 뜨기에도 부족한 색이라며 초전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LK99 제조법이 공개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LK99를 합성했다며 공중에 둥둥 뜨는 금속 영상이 여러 건 공개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네이처는 정작 LK99를 실제로 합성한 과학자 사이에선 자기장에서 뜨는 현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호주 과학자는 여기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 한국 연구팀이 직접 LK99 샘플을 제공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처는 이와 관련해 LK99 연구팀에 코멘트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연구팀은 YTN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대참사의 현장으로 보낸 하와이 화재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00명을 넘어선 사망자 수가 두세 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힘겨운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부부가 모두 택시를 운전하며 생계를 꾸리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진 뒤 찾은 집은 모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언론은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이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think it's the most people right now is the place to stay, to be stable, so they can get their family, move their family in, to feel safe. 이재민 구호 지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가 커졌던 원인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과 해안 사이에 있는 라하이나에서 외부로 연결된 도로가 사실상 하나뿐이어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자 화재 위험을 우려해 도로 곳곳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또 송전선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Look, there's a power line right there. And shortly after, thing was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You get all this wind blowing, and now you get a fire. That was fuel, and just in a matter of minutes. 이에 라하이나 주민들은 전력회사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재 피해 지역의 3분의 1 수준까지 수색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사망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앞으로 열흘에 걸쳐 사망자 수가 2~3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비극을 넘어서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연방재난관리청과 주방위군이 투입된 수색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 90%까지 마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하와이 산불 참사 지역에 34세대 규모의 노인 주거 단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곳의 노인들 상당수가 희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라하이나에 있던 노인 주거 단지의 생존 주민 샌포드 힐은 MBC 뉴스 인터뷰에서 이웃 가운데 누가 살아남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힐은 전체 34세대 주민 가운데 탈출한 사람은 단 3명만 알고 있으며 전해 들은 것까지 합쳐도 행방이 확인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주거단지를 소유한 회사에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직원들에게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서도 산불이나 여의도 면적만큼의 산림이 초토화됐습니다. 캐나다에선 석 달이 넘도록 산불이 잡히지 않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이 능선을 따라 활활 타들어갑니다. 나무가 우거진 지역이라 불길이 빠르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불이 난 곳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테네리페 섬 국립공원. 밤인데다 가파른 협곡에서 처음 불이 나면서 진압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맹렬한 기세로 산 아래로 향한 불길은 마을 지척까지 몰려왔습니다. 5개 마을 주민들에겐 한밤중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날이 밝아도 산불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빽빽한 산림은 온통 회색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도로 주변까지 화마가 점령하면서 국립공원 접근은 차단됐습니다. 10여 대의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뿌리고 수백 명의 소방관과 군인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300헥타르 여의도 넓이만큼의 산림이 초토화됐습니다. 테네리페 섬은 수려한 바다 풍경과 연중 온화한 날씨 덕에 여름 휴가지로 명성이 자자한 곳인데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대서양 건너 캐나다 북서부에선 3달 동안 이어진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노스웨스트 준주는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도로마저 화염으로 폐쇄된 상황이라 주민들은 군용기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인도 정부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오는 2037년까지 전국 100개 도시에서 전기버스 10,000대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전기버스 사업을 위해 모두 약 9조 2,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입찰을 거쳐 전기차를 배치할 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전자 조작된 돼지의 신장을 이식한 뇌사자가 한 달 넘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뉴욕대 의대 랭건병원 소속 연구팀이 유전자 조작돼지 신장 이식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호흡 보조 장치를 부착한 57세 남성에게 이식된 돼지 신장이 32일째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돼지 신장 이식 테스트 가운데 최장 가동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식 수술 이후 인체 면역 기능으로 인한 거부 반응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사과 품종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엔 빨간색 사과가 주류였는데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초록색과 노란색 사과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사과 농가가 사과 색깔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시로 잎과 가지를 치고 열매를 이리저리 돌려주고 땅에 반사 필름을 깔아 골고루 햇빛이 닿도록 합니다. 사과 껍질이 빨갛게 되기 위해선 안토시아닌 색소가 필요한데 빛을 쬐어줘야만 이게 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색드림이 지연되고 껍질색이 선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색드림 관리에 드는 시간은 10년 전보다 3.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진청이 색드림 노력이 덜 드는 사과 품종을 내놨습니다. 초록 사과 썸머킹과 노란 사과 골든볼입니다. 썸머킹은 7월 중순 붉은색이 살짝 든 초록색 상태로 맛이 들고 골든볼은 8월 중순경 노란색 상태로 맛이 듭니다. 알 돌리기도 해야 되고 밑에 반사 필름도 깔아야 되고 착색을 내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 황색 사과는 적당한 저격만 해주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맛은 어떨까? 썸머킹은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일본 품종 스가루보다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우수합니다. 골든볼은 새콤달콤하고 맛이 진한 게 특징인데 과육이 단단해 여름 사과의 약점인 저장성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을까지 기다리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름에 또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농진청은 두 품종이 대표적인 조생종 사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이 되면 착색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착색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골든볼과 같이 노란색 품종이나 착색이 되지 않는 초록색 품종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여름철 고온에서도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수확량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 신품종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뿐 아니라 돌고래에서도 그런 모습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새끼를 참아 보내지 못하고 등에 업고 다니는 돌고래가 제주 근해에서 올해만 3번째 발견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폐그물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몇 미터를 쫓아가서 확인해 보니 돌고래 위에 있는 건 폐그물이 아닌 1~2m 정도 되는 죽은 새끼 돌고래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물이 아니라 사체예요, 사체. 사체를 끌고 가고 있어, 계속. 어미 돌고래는 구조대원이 쫓아오자 새끼를 뺏으려는 줄 알고 이리저리 새끼를 옮깁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돌고래가 이제 그 지느러미로 이제 그 사체를 계속 끌고 이제 제가 접근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죽은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가 발견된 건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관찰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남방 큰 돌고래나 일부 돌고래류에서 이런 행동이 관찰된다고 밝혔습니다. 본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살리기 위해 가지고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 이제 그 떠받치면서 그런 행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며칠간이라도. 2년 전에도 제주 해안에서 죽은 지 2주 이상 된 새끼를 업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의 모습이 영상에 잡혀 뭉클함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젠 네 반응을 볼 시간
지금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데는 음악뿐 아니라 칼군무 같은 퍼포먼스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댄스계에서도 K-댄스 열풍이 거셉니다. 네, 유명 안무가들은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유튜브 조회수 2억 1천만 회 영상의 주인공이자 K-댄스를 세계에 알려온 안무가 메이제이 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에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댄서 안무가 그리고 모티프 댄스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메이제일입니다. 안무를 창작하고 다른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디렉팅 그리고 레슨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메이제이리가 본명이신가요? 아니요. 네, 어떻게 지은 이름인가요? 보통 댄서들은 본명 이외의 댄서 네임을 따로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우선 5월에 태어나서 메이를 붙였고요. 여기에 제 본명이 이지현인데 지연의 제이와 이씨의 리를 붙여서 메이제일이라고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네, 잘 어울리십니다. 자, K-댄스 전파에 메이제이리 씨도 많이 기여를 하셨는데 어떤 작업을 해왔고 또 어떤 성과를 이뤄왔는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은 독립했지만 전에 소속돼 있던 원밀리언에서 이제 제가 함께했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합쳐보니까 10억 회가 넘더라고요. 와, 예. 네. 그 중에는 2억 1천만 뷰, 1억 1천만 뷰, 1억 뷰 이렇게 1억 뷰가 넘는 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댄스 영상으로 유튜브 조회수 1억이 넘는 댄서는 아마 제가 최초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안무를 세계에 알려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대중적으로 더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티스트와 협업 방송 활동 때문인데요. 네. 제이팝 박재범 씨의 노래 오라워너두에서 이제 단발머리 댄서로 얼굴을 알리게 됐고요. 아, 예. 네, 또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에서 댄스 트레이너로 출연한 뒤로는 이제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 밖에 작업이 정말 많은데 아티스트와의 대표적으로 가수 트와이스, 헤이즈, 효민, 이용기 씨, 수란, 네, 그리고 배우 박민영 씨 등과 함께했고 브랜드로는 나이키, 현대자동차, 스타벅스, 스프라이트 등 네, 다수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아, 정말 바쁘게 활동하셨군요.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시지만 춤을 추는 모습 보니까 정말 파워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셨다고요? 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공부하고 취미로 춤을 추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보고 제가 너무 크게 감명받아서 나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게 큰 전환점이 돼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춤이라는 걸 깨닫고 춤을 취미가 아니라 진로로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춤과 관련된 학과는 어떤 게 있는지 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짧지만 치열한 준비 끝에 실용 댄스 학과로 제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전문적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뒤로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공연이나 레슨을 하면서 댄서로서 더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이때 스트릿 댄스, 탭 댄스, 이제 안무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하면서 더 이제 실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26살쯤부터 메이제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네,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앞서서 트와이스, 헤이즈 등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안무 코칭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올해 2월부터 어깨가 많이 좋아지지 않아서 춤 활동을 쉬고 있고요. 제가 작년 이제 3월부터 함께했던
아티스트 XG라는 그룹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작업했던 가수는 XG라는 아이돌 그룹과 작업했는데요. 데뷔 전에 1년 정도 댄스 트레이닝과 안무 작업 그리고 메인 퍼포먼스 디렉터로서 네, 참여했었습니다. 티피토즈와 마스카라라는 곡까지 제가 함께 했고요. XG가 멋지게 아직도 활약을 지금도 잘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XG 친구들이 앞으로 또 열심히 잘 해나가길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메이제이 씨가 창작한 안무 영상 중에서 그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무려 2억 1천만 회가 넘는 영상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월드 이치라는 그 월드 노래에 안무를 붙인 건데 이게 네. 어떻게 탄생한 영상인지 들려주시죠. 아, 네. 그때 제 나이로 아마 27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아르바이트와 춤 연습 그리고 댄스 수업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뭔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지쳐 있어서 네. 그냥 집에서 이제 인기곡 랜덤을 재생해놓고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신나는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약간 해탈한 마음으로 제가 저희 집 강아지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방방 뛰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푸들도 같이 이렇게 막 방방 뛰면서 네, 덕분에 막 힘을 받고 저희가 이제 같이 계속 막 춤을 췄어요. 네. 그러다가 그 기분을 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 집중해서 1시간 만에 안무를 완성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월시입니다. 네네.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인기를 끌 줄 몰랐어가지고 그냥 재밌게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 영상이 뜬 이후로 수강생이 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춤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는 기분 좋아서 막 춤추면 막 춤이 나오던데 역시 정말 다르신 것 같은데요. 메이제리 님이 왜 사랑받는지 또 이 안무의 매력은 이것이다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제 춤의 매력은 희노애락이 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저의 에너지를 전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춤이 사람들에게 활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잠깐 쉬어갔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네.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 부상 때문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이제 팬들의 걱정이 네. 컸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제 갑자기 다친 부상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제 알바나 춤을 해오면서 이제 오른발 건강이 좋지 않고 있었는데 2019년에 갑자기 큰 통증이 올라오면서 막 걷기조차 어려워졌어요. 예. 네, 그때 어떻게든 활동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심리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몸과 마음의 재충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원밀리언에서도 어렵게 독립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상 독립을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은 사실 불안했거든요. 예. 댄스 씬이 워낙 빠르게 또 변화하고 조금만 쉬어도 감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시 활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댄서가 이제 춤을 못 추게 되니까 일상이 좀 무너지고 제가 만들었던 팀의 제자들도 제 곁을 떠나면서 좀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었어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제자 친구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재활을 미친 듯이 해서 다시 기운을 차려가지고 지금의 모티프 댄스 아카데미를 만들고 다시 안무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어깨로 네. 부상이 왔지만 네. 네, 얼른 다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무가 하면 저는 창작 세계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네. 어떤 노래를 듣고 내 개성을 좀 불어넣어서 이거를 창작한다, 안무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죠. 네. 사실 모든 창작 작품이 다르듯이 창작 과정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순서가 있다 막 이렇게 딱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집중해서 그 안무만 짠다고 하면은 보통 일주일 안에 끝내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 막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뭔가 제 안에 감정이나 영감을 바탕으로 이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느낌들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연습을 충실히 해둔 다음에 그럴 때마다 영화나 책, 음악 등을 통해서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컨셉,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니크함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중요한데 지금은 지칠 줄 모르고 창작을 시도하는 에너지와 계속해서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몸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네, 몸 관리도 창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요즘 사실 많은 분이 취미로 춤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흔히 추면은 이제 그루브, 그러니까 네. 어떤 느낌이 있어야 잘 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아, 이제 그루브를 어떤 이미지로 표현해서 말해보자면 뭔가 이렇게 직선보다는 이렇게 곡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그루브가 있다고 하면 뭐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걸리는 게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네. 이제 여기에 자기만의 느낌을 가미하면 또 정말 멋진 춤이 되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상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보여주고 네. 계세요. 이렇게 뭔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네네. 네,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 있게 리듬을 탈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도 이게 마음속에는 아주 기본적인 그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춤을 한번 춰보고 싶다. 그런데 춤을 배우러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연습하기에도 좀 쑥스럽고 이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아, 우선은 가볍게 이제 부담감보다는 시도해보는 즐거움으로 이제 자신이 가장 춤추고 싶은 노래부터 접근해 보시면 어떨지 해요. 그래서 네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 아무래도 몸과 마음을 더 움직이게 네.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SNS 안무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고 릴스 같은 창작 안무도 이제 가볍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부터 이제 한 번씩 가볍게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헬스장이나 공원에서 운동할 때는 자기 스스로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창피해하고 막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춤도 똑같이 몸을 움직이는 건데 뭔가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아서 자기 모습을 어색하게 느낄 뿐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점점 욕심이 이제 생기고 더 알고 싶어진다는 마음이 아마 드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조차 만약 할 엄두가 혼자서는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까운 학원에 이제 왕초보반을 찾아서 하루라도 체험을 해보면서 우선은 시도를 해보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 예, 예. 사실 해보면 별거 없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언제 한번 또 알려주시죠. 예, 언제든지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 메이제이 씨처럼 안무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에는 또 더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대학에서 춤을 전공하거나 댄스씬에서 인정받아서 안무가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뭐 춤 실력과 창작 실력이 필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예. 단순하게. 네. 안무가가 되겠다는 목표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연습을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되더라도 자기가 이제 계속 더 연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면서 이제 대중분들에게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이제 빛이 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처음에는 춤을 시작할 때 안무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춤을 추는 게 아니었어서요. 예. 네, 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고 안무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춤으로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이제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훌륭한 안무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앞으로도 더 그 경지를 향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아,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제이 리 씨의 꿈을 들려주실까요? 네. 20대에 저는 오직 약간 제 개인의 실력과 커리어만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0대에는 좀 더 제 개인적으로 몸도 더 살피고 주변을 더 돌려보면서 이제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신 사랑과 보답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궁극적으로는
춤이 제 인생에 큰 동기부여가 됐듯이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가슴 뜨거운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틀을 정해두지 않고 저답게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부상 당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퍼포먼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제이 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학기인 다음 달 1일부터는 학생이 폭력적 행동을 보일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교사가 전문가 치료를 권고했는데 무시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지만 두발이나 복장 규제, 벌 청소 등 교권과 관련 없이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들은 불가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이 때리거나 흉기를 휘둘러도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학생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지고 교실 안이나 학칙에 따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반성문을, 잘하면 상을 주고 칭찬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면 물품을 분리 보관토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권 침해자나 아동 학대자로 몰릴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령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고시의 기준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또 교사는 근무 시간이나 업무의 상담을 거부하고 폭언 폭행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고 보호자는 학생 문제 행동과 관련해 교사의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 권고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상담 요청을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다만 두발 복장 규제, 벌 청소 등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큰 생활 지도는 지양되고 보호자가 생활 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이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며 그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 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시 발표와 더불어 여야정과 교육감 4자 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등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학교 민원 대응팀에 교육 공모직을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 공모직 10명 중 6명이 이미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교육 공모직 본부는 서울 강북 노동자 복지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4일간 시행한 악성 민원 피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돌봄 전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 공모직 4,687명 가운데 61.4%는 악성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학부모 민원이 81.1%로 가장 많았습니다. 민원 유형을 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63.5%로 가장 많았고 행정사무와 시설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의 대책으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지역에 계속 머무르도록 인턴십 등 산업체험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첨단 신산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을 확대하고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비율을 지난해 30% 수준에서 2027년까지 4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 유학 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어 전문관을 파견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2학기부터 전국 8개 시도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1학기 5개 교육청에 이어서 2학기부터 부산과 충북, 충남 등 3개 교육청이 추가로 늘봄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지역 8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가운데 12.4%가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을 올 하반기 제정해 내년부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늘봄 교원을 지원하고 2025년 예정이던 늘봄학교 전국 도입 시기를 내년 2학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9개 차종 13만 6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차 8만 1천여 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으로 다른 소렌토 하이브리드차 2만 800여 대와 소렌토 7,900여 대 등 2만 8천여 대는 방향 지시 등 레버 제조 불량으로 각각 16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90 11,000여 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으로 16일부터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벤츠의 E350 포매틱 등 22개 차종 1,600여 대는 연료 펌프 내 부품 결함으로 오는 25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발표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 위험이 계속 목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의사록 발표 이후 낙폭을 확대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76%, 나스닥 지수는 1.15% 각각 떨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난달 금리 인상이 이번 인상 주기의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지표에 따른 접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We're going to be making careful assessments, as I said, meeting by meeting.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른 시일에 내릴 것이란 기대가 후퇴하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58%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2008년 6월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직전 시점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면서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도 심상치 않아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한 분위기인데요. 중국 당국이 돌연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과 위안양에 잇따른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신탁회사 중릉국제신탁이 3,500억 위안, 우리 돈 64조 원 규모 만기 투자 상품의 상환을 연기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시장을 통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世界经济仍面临下行压力，国内经济恢复也面临需求不足、结构性与周期性问题交织等制约。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들은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의 영향으로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도 전년 대비 각각 3.7%, 2.5%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대폭 줄이면서 고용 상황도 심각합니다.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높은 5.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거듭 경신했습니다. 肯定要坚持，因为现在毕竟这个疫情影响，你现在即使是现在放开的这个状态了，你现在找其他工作也很难找。 특히 청년 실업률이 6월 기준 20%를 넘긴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 청년의 절반이 실업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돌연 8월부터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중요 경제 지표를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불리한 통계를 일부러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지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한정판 제품 재판매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리셀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94건으로 지난해엔 전년 대비 3.5배 증가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하자가 절반을 넘었고 계약 해제와 위약금이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사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 의료, 부동산 등 일부 부문부터 도입됩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우리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우리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인데요. 시민단체는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폐기물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약속한 런던 의정서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다룬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시작 2년 4개월 만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런던 의정서 같은 국제협약은 우리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약은 국가 간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지만 상대국가 국민을 상대로 무엇인가 금지할 권리를 부여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법을 적용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국제재판 관할 건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주권을 내팽개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법부의 오늘 선고는
국제협약에 있어 개인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국가에게만 적용되고 개인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지정한 2차 전지 특화 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산업부와 지방정부는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생산 설비에서 황금색 얇은 금속이 한데 말려 나옵니다.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를 둘러싸는 동박을 생산하는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 곳은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세운 자회사. 아연 같은 비철금속을 만들고 남은 구리를 활용해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에 나섰고 제품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지금 전기 동박은 우리가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저희가 언제 어떻게 이제 양산품이 나올 거라는 걸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에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규제 혁파와 함께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와 예산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 2차 전지 특화단지에는 173개 기업이 2030년까지 8조 원이 넘는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물론 국내 최초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장도 신설해 첨단 2차 전지 거점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전 주기가 울산이 있는 만큼 울산이 앞으로 세계적인 2차 전지 특화지구로 발전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사업은 2030년까지 200조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상황.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국내 2차 전지 산업 발전을 이끌 촉매가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참외 유통 과정에서 하얀색 줄, 즉 골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농진청은 참외 껍질에 있는 큐틴층의 큐틴 모노머 성분이 갈변을 결정짓는데 따뜻한 물 세척으로 큐틴층이 두꺼워지면 저온에 대해 물리적 방어막이 생겨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수확 후 관리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 학술지 포스트 하베스트 바이올로지 앤 테크놀로지에 실렸습니다. 대구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친환경 배터리 소재 재활용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산 중공업에서 이름을 바꾼 두산 에너빌리티는 양극재 폐분말에서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을 분리해 리튬을 회수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적용한 공장을 대구 국가산단에 2025년 9월까지 세울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부지 확정과 인력 확보, 또 관련 산업 육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K-바이오스퀘어 밑그림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K-바이오스퀘어는 청주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에 2조 원을 들여 창업 입주 공간,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 등 상업, 금융, 주거 공간 등을 조성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포함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GM 인도법인의 공장을 인수해 급성장 중인 인도 자동차 시장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전동화 전환을 추진합니다. 현대차는 인도 현지 시각으로 16일 GM 인도법인과 탈레가온 공장 자산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급성장 중인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고 빠르게 진행될 전동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보를 인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꿈을 키우고 세상을 배우곤 합니다. 그런 학교가 안전하려면 울타리가 되어주는 선생님들의 권리와 교육자로서의 권위도 서야 할 텐데요. 아이들을 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라는 장소가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